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자문회의가 얀센 백신의 접종 재개를 권고했습니다. 매우 드문 혈전 부작용보다는 접종으로 인한 이익이 훨씬 크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모더나 최고 경영자는 늦여름쯤에는 부스터샷을 추가 접종하는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데이터도 고무적인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시아계 유권자들의 영향력이 지난 4년 동안 급등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아시아계 유권자들의 투표율은 4년 만에 60%나 상승했습니다. 유명한 경제학자가 비트코인은 속임수고 폰지 사기라고 비판했습니다. 화폐 수단이 되기에는 급등 급락의 폭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LPGA 휴젤 프레미아 2라운드에서 세계 랭킹 1위 고진영 선수가 선두 다툼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습니다. 내일 마지막 라운드가 펼쳐집니다. 비트코인은 속임수입니다. 폰지 사기와 비슷합니다. 유명 경제학자가 오늘 한 말입니다. 4월 23일 금요일입니다. 이빅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얀센 백신 접종을 재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 접종 후 나타나는 혈전이라는 매우 드문 현상보다는 백신 이익이 훨씬 더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작용은 매우 작은 위험이라고 말했습니다. 먼저 김수영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워싱턴입니다. 미국에서 얀센사의 코로나 백신을 맞은 800만 명 가운데 혈전 부작용을 경험한 사례는 15명으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모두 여성으로 3명은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극소수의 부작용 사례 때문에 사용이 중지됐던 얀센 백신에 대해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외부 자문기구가 회의를 열고 사용 재개 심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얀센 백신이 혈전 등 드문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경고를 추가하는 수준에서 사용 재개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I think it'll be back on the market very soon. CDC는 임신부도 코로나 백신을 맞도록 권고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기존에는 개인의 선택이지만 임신부가 백신을 맞아도 괜찮다는 입장이었지만 이제는 접종을 권장하고 나선 겁니다. Importantly, no safety concerns were observed. As such, CDC recommends that pregnant people receive the COVID-19 vaccine. 미국의 코로나 사망자는 정점 대비 80%나 감소했을 정도로 백신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접종 건수는 지난 13일 340만 건을 기록한 뒤 서서히 줄어 보름 만에 300만 건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접종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설득해 집단 면역을 달성하기 위한 미국 보건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알래스카 주지사는 직접 백신 관광을 홍보하기 시작했습니다. 6월부터는 모든 방문객들이 무료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여행 상품은 꼼꼼히 살펴봐야 낭패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박찬근 기자입니다. 한 노르웨이 여행사에 올라온 러시아 관광 상품입니다. 2차례에 걸쳐 백신을 접종받는 일정이 포함되어 있는데 백신은 스푸트니크 V 한 종류뿐입니다. 23일간 체류하는 상품은 400만 원 정도, 3주 간격으로 2차례 다녀오는 상품은 270만 원 정도 됩니다.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들도 백신 접종이 가능합니다. I'm rather relaxed that it's more vaccination available here in Russia than it's demanded by the people. 미국 알래스카주는 최근 주지사가 직접 나서서 6월 1일부터 관광객들에게 무료 백신을 놔주겠다고 밝혔습니다. So what we're saying to our tourists, if you come to Alaska, and this will start on June 1st, if you come to Alaska, you get a free vaccination. 현재 알래스카에선 모더나나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데 예정대로 백신 관광이 시작되면 관광객들도 이 두 백신 중 하나를 맞게 될 걸로 보입니다. 현지 여행사에 전화를 걸어서 현지 상황을 물어봤습니다. 되게 뉴스 보시고 그 백신 얘기부터 먼저 하세요. 정말로 그 알래스카 들어가면은 6월 초에 무료로 맞으냐, 절차가 어떻게 되냐, 얼마나 기다려야 되냐 그런 얘기죠. 뭐. 놔주는 건 사실인데 어떤 방법으로 놔주는지 그 정확한 건 좀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무작정 백신 여행에 나섰다간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한 여행사 홈페이지, 세르비아 관광을 하면서 원하는 종류의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수 있다고 광고했는데 SBS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However, it is not possible to make a vaccination appointment in Serbia through any foreign or domestic travel agency, and these are internet frauds. 게다가 어떤 나라라도 해외에서 백신을 맞은 뒤 이상 반응이나 부작용이 일어나면 국내 의료기관만큼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걸 감안해야 합니다. 비싼 병원비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후유증이 나올 수도 있는데 거기까지 나와 있는 여행 상품을 본 적은 없고요. 굉장한 경제적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해외에서 백신을 맞는 데 대해 방역당국의 생각은 어떨까요? 방역당국은 출입국 과정에서 방역수칙만 잘 지키면 외국으로 나가서 백신을 맞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해외에서 맞고 온 사람을 백신 접종자로 등록하는 체계가 아직 갖춰지지 않아서 백신을 맞았다고 인정을 받으려면 등록 시스템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국내에서 승인받지 않은 백신을 맞았다면 접종자로 분류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해외에서 백신을 접종하고 왔더라도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백신과 관광 상품을 엮으려고 하는 움직임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여유 있는 세계 각국의 부유층들에게 우선적으로 백신 접종의 기회가 주어지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나라에도 골고루 분배돼야 할 백신이 일부 국가들의 장사 수단으로 쓰인다는 비판 곱씹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빠르면 늦여름쯤 변이 바이러스에 대처할 수 있는 부스터샷을 승인받을 수 있을 거라고 모더나 최고 경영자가 말했습니다. 스테판 방셀 CEO는 다양한 백신 전략에 최대한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임상전 데이터는 고무적인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1차 임상 데이터는 다음 달쯤 나올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지난달 뉴욕에서 염산 테러를 당했던 아시아계 여대생. 경찰은 인종증오 혐의가 있다고 보고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피해 여대생은 왜 평범한 자신이 염산 테러를 당했는지 원인을 밝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정기 기자입니다. 지난달 17일 저녁 미국 뉴욕 롱아일랜드 주택가. 차에서 내려 집에 들어가는 여성 뒤를 한 남성이 몰래 따라가더니 얼굴에 염산을 뿌리고 달아납니다. 피해자는 21살 파키스탄계 예비 의대생인 나피아 씨. 그동안 치료를 받아오던 나피아 씨는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가족과 함께 방송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얼굴과 목, 양손에 심각한 화상을 입었고 눈에 끼고 있던 콘택트 렌즈가 녹아 앞을 보는 것조차 힘들어진 상황. My whole life changed. I can just see colors, but that's it.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얼굴 가리개를 착용한 나피아 씨는 자신이 왜 이런 일을 당했는지 알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I want to know, like, what's the reason? Like, what could I have possibly done to somebody? 하지만 범행 뒤 도주에 사용된 차량만 발견됐을 뿐 범인은 아직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This is a big question because she don't have any enemy, we don't have any enemy. What happened to her? We are hoping and praying it does not happen to anyone else.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한 여대생에게 벌어진 끔찍한 범죄. 증오 범죄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가운데 나피아 씨의 치료를 위한 모금 운동에는 지금까지 미국 전역에서 10,000명 이상이 참여했습니다. SBS 김정기입니다. 지난 2016년부터 아시아 태평양계 유권자들의 투표율이 급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무려 60%나 투표율이 상승했습니다. 그만큼 아시아계의 영향력도 커졌습니다. 전영훈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미국 내 아시아 태평양계 유권자들의 영향력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최근 아시아 태평양 빅토리 펀드는 아태계 투표율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무려 46% 가까이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체 투표율 증가폭인 12%와 비교하면 거의 4배 가까이 됐습니다. 아시아 인구 비율이 높은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더 큰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같은 기간 무려 60% 이상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투표한 전국 아태계 유권자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지난 2016년 선거 때 투표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더구나 지난해 투표에 참여한 아태계 가운데서는 생애 첫 투표 참가자도 23%나 됐습니다. 베런 니코 아시아 태평양 빅토리 펀드 회장은 아태계의 정치적 영향력은 더욱 강력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태계 유권자들의 투표율 상승이 지난 선거에서 민주당 승리를 뒷받침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비트코인은 속임수고 마치 다단계 금융사기 같습니다. 유명한 경제학자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비트코인은 결국 화폐가 될 수 없을 거라고 단언했습니다. 이사면 기자입니다. 베스트셀러 블랙스완의 저자인 나심 탈레브가 비트코인을 폰지 사기에 비교했습니다. 탈레브는 비트코인은 다단계 금융사기인 폰지 사기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격 변동이 심한 비트코인은 화폐가 될 수 없다는 점도 확실히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순전한 투기일 뿐 마치 게임과 같다고 탈레브는 덧붙였습니다. 폭등과 폭락이 큰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처 수단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플레이션 가능성을 우려하는 투자자들은 비트코인 대신 실제 자산을 구입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투자자들의 최선의 전략은 미래의 수확물을 거둘 수 있는 무언가를 소유하는 것이라고 탈레브는 설명했습니다. SBS 이사면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자 증세 세율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100만 달러 이상의 자본소득을 올린 부자에게는 거의 2배 이상 세율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인 자본소득 세율을 최고 40%까지 올릴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막대한 세원이 필요한 경기부양 재원의 대부분은 부자들의 소득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이 바이든 행정부의 방침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3D 인공지능 뮤지엄, 혹시 이런 박물관 들어보셨습니까? 관람객이 직접 그림 속으로 들어가 동영상까지 감상할 수 있는 기법입니다. 이사면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식인상어가 나타나 한 남성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여성이 색상이 화려한 니모와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AI와 3D 기술을 접목시켜 작품을 보여주는 뮤지엄입니다. 스마트폰 앱을 열어 그림에 대면 3D 영상이 나오고 촬영도 할 수 있습니다. 3D의 AR 시대입니다. 제가 직접 작품 속에 들어가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트릭 아트 뮤지엄 작품은 착시 현상을 이용해 바닥과 벽에 그려진 그림을 입체적으로 보이게 하는 예술입니다. 3D 뮤지엄에다가 AR의 첨단 기술인 AR 시스템을 도입을 해두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본인이 이제 배우와 같이 그리고 이제 액터나 액트레스와 같이 사진을 찍고 즐겁게 놀 수 있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잠시나마 배우가 되고 또 즐거운 어떤 이 영상물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이제 뮤지엄입니다. 작품을 만져서는 안 된다는 틀에서 벗어나 작품 속에 직접 들어가 감상할 수 있는 매력이 있습니다. 10,000스퀘어피트 규모의 뮤지엄은 총 5개 존으로 43가지의 색다른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면서 갤러리도 재개장하기 시작했습니다. LA 한국문화원에서는 6인 초대 작가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지난 1960년부터 현재까지 거슬러 올라오는 회화와 조각 등 20여 점의 작품으로 구성됐습니다. 그분들은 나름대로의 동양의 정신과 그리고 길을 그 라이시라는 그 빛의 의미를 좀 정신적인 것에서 찾아봤습니다. 6인 초대 작가로 조명된 동서의 빛 너머 특별 전시회는 오는 4월 30일까지 열립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하겠습니다. LA 한인타운 부근에서 벌어지고 있는 LPGA 휴젤 프리미어 LA 오픈. 오늘 제3라운드가 진행됐습니다. 내일 파이널 라운드를 앞두고 한인 선수가 우승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전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인 선수의 대회 2연패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세계 랭킹 1위 고진영 선수가 LPGA 휴젤 에어 프리미어 LA 오픈 3라운드에서 1타차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고진영 선수는 오늘 5언더파를 몰아치며 어제까지 선두를 지킨 제시카 코다를 끝까지 추격했습니다. 오늘 2언더파를 기록한 유서연 선수도 합계 9언더로 공동 5위에 포진했습니다. LPGA 휴젤 에어 프리미어 LA 오픈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2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네, 너무 아쉬워요. 사실 항상 이쪽으로 오면은 한인 팬분들이 많아서 너무 즐겁고 이렇게 힘도 많이 나고 이랬는데 스펙테이터가 없다 보니까 조금 어수선하기도 하고 조금 심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2019년 대회 우승자인 호주 한인 이민지 선수는 아쉽게 선두권에서 멀어졌습니다. Yeah, overall I finished with 2 under, so it was okay.
Yeah, I mean, I want to have a good final round just for myself, even though I'm not really close to the leaders. But yeah, it would be nice to finish off with a low score tomorrow. 한인 선수들은 많은 갤러리들의 현장 응원이 아쉽지만 끝까지 선전을 다짐했습니다. 크라우드 많고 사람들 보는 사람 많아가지고 재밌다고 들었는데 올해는 좀 아쉽게 없어서 네. 그냥 편안하게 뭐 그린 치고 퍼팅 좀 하고 그냥 편안하게 치려고 해요. 드라이버가 페어웨이 미스 몇 번 했는데 내일은 조금 더 정확하게 페어웨이 때리고 일단 그린도 올라가는 거 목표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그린에 올리면 또 버디 찬스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치려고요. 네. LA 한인타운 부근에서 열리는 유일한 LPGA 대회 휴젤 에어프레미아 LA 오픈은 내일 최종 라운드가 펼쳐집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각종 뮤직 어워드를 휩쓸고 다양한 홍보대사로까지 활동하고 있는 한국 가수 BTS 방탄소년단입니다. 이번에는 패스트푸드점 상품으로까지 등장했습니다. 글로벌 푸드 체인 맥도날드가 그룹 BTS와 손을 잡았습니다. 맥도날드는 다음 달 26일부터 약 한 달간 BTS 세트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BTS 세트는 한국 지사의 레시피에서 영감을 받은 소스와 10피스 치킨 너겟 등으로 메뉴가 구성될 예정입니다. BTS 세트는 미국 등 11개 나라에서 우선 출시되며 이후 6개 대륙 49개 나라로 판매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맥도날드가 유명 연예인과 협력해 내놓은 시그니처 메뉴 중 전 세계 매장에 선보여지는 것은 BTS가 처음입니다. 주류 언론들은 맥도날드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부진했던 매출 실적을 올리기 위해 세계적인 K-팝 스타인 BTS와 손을 잡은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세계적인 패션 브랜드 루이비통도 방탄소년단을 앰버서더로 발탁해 화제입니다. BTS가 명품 브랜드의 공식적인 글로벌 앰버서더로 활동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BTS는 또 미국 3대 어워즈에 이어 영국 브릿 어워즈 인터내셔널 그룹 부문 후보에까지 오르는 등 승승장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백두산 호랑이 개체수가 최근 들어 크게 증가했습니다. 심지어는 호랑이가 민가에까지 내려와 사람을 공격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지성 특파원입니다. 커다란 백두산 호랑이 한 마리가 자동차를 향해 돌진합니다. 놀란 운전자는 성급히 방향을 바꿔 달아납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호랑이의 공격으로 자동차 유리가 파손됐습니다. 마을을 어슬렁거리던 호랑이는 급기야 주민을 덮쳤습니다. 주민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오늘 아침 7시쯤 중국 동북부 헤이룽장성 미산시의 한 마을에 백두산 호랑이가 출현했습니다. 호랑이는 돌아가지 않고 한 민가 옆에 머물렀습니다. 마취총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느라 포획 작업은 지연됐고 호랑이의 동태를 파악하기 위해 드론까지 동원됐습니다. 일부 중국 매체는 현장 상황을 생중계하기도 했습니다. 포획 작업은 호랑이가 나타난 지 10시간이 지나서야 시작됐습니다. 중국에선 당국의 백두산 호랑이 보호 정책에 따라 개체수가 늘어나면서 주민들이 호랑이와 마주치는 사례가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김지성입니다. 네, 일본의 하루 코로나 확진자 수 5,0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도시에는 긴급사태가 발령됐습니다. 올림픽 개막 여부가 더 불투명해졌습니다. 유성재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조금 전 열린 코로나 대책회의에서 세 번째 긴급사태 발령을 결정했습니다. 변이 코로나 감염이 전체 감염자의 90%에 육박하는 도쿄와 도쿄보다 감염자가 많은 오사카, 인접한 교토와 효고가 대상입니다. 기간은 모레부터 다음 달 11일까지로 5월 초 약 일주일 정도의 연휴 기간에 유동인구를 최대한 막기 위해서입니다. 술을 파는 음식점과 백화점 같은 대형 상업시설에는 휴업을 요청하고 특히 도쿄는 야외 음주를 하지 않도록 계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ゴールデンウィークの短期集中対策として一旦人の流れを止めるための強力な措置を講じるものであります。 도쿄올림픽을 불과 석 달 앞두고 긴급사태를 발령할 만큼 심각한 상황인데
국제올림픽위원회 바흐 위원장의 그제 발언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Overall policy of the government, but it's not related to the Olympic Games. SNS에서는 개최국에 코로나가 퍼지든 말든 올림픽만 개최하면 되냐는 비난이 폭주했고 코로나로 가을로 예정됐던 도쿄 모터쇼도 사상 처음 취소될 만큼 올림픽 전망은 더욱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이번 긴급사태 기간이 불과 2주일 남짓으로 결정된 것도 바흐 위원장의 방일 일정 때문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비판의 화살이 정부를 향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SBS 유성재입니다. 한국으로 밀수입되는 중국 담배 규모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밀수 조직들은 바다에 상자를 던져 주고받는 소위 던지기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얀 상자를 가득 싣고 군산 신시항에 정박한 어선 한 척. 남성 4명이 어선에서 상자를 내리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상자 안에 든 건 다름 아닌 밀수한 중국산 담배입니다. 모두 14,600여 보루, 시가 4억 원어치입니다. 밀수 일당은 군산 공해상에 던져진 중국산 담배 상자를 던져 싣고 왔습니다.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썼는데 해경과 세관 등의 밤샘 추적 끝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밀수하려던 중국산 담배는 더 있었습니다. 해경은 밀수 일당이 미처 건져오지 못한 17,200보루를 수거했습니다. 4억 원어치가 넘는 양입니다. 중국에서 밀반입된 담배입니다. 바다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보시다시피 이렇게 여러 겹의 비닐로 꼼꼼히 포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밀수된 중국 담배는 중국인과 조선족 등에게 비싸게 팔려나가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경은 코로나19로 해상 밀수가 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전남 신안 앞바다를 통해 중국산 담배 28억 원어치를 밀수한 일당이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하늘길도 막히고 화객선을 이용한 보따리상들의 공급 경로도 막히면서 해상을 통한 밀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경과 세관은 국내 유통책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한국의 가상화폐 시장은 완전한 투기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순식간에 2배로 뛰었다가 곧바로 반토막이 나기도 합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지난 19일 구독자가 19만 명에 달하는 한 유튜버의 영상입니다. 하락장에서도 돈을 불려줄 코인이라며 디스트릭트 OX라는 가상화폐를 소개합니다. 전 세계 거래소 22군데, 22군데 상장되어 있을 정도로 대중들의 관심은 없지만 뭐죠? 각국의 여러 거래소 측에서 제법 인정을 받았다는 것. 중기 투자로 접근하면 괜찮다며 매입을 부추깁니다. 전형적인 상승 추세 또는 계단식 상승을 그리면서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죠. 국내에서 거래가 많지 않던 생소한 코인인데 이 방송으로 가격이 널뛰었습니다. 오후 2시 20분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더니 불과 10여 분 만에 3배 넘게 폭등했습니다. 하지만 최고점을 찍은 뒤 10분 만에 가격은 다시 반토막 났습니다. 결국 유튜버 말을 믿고 샀다가 손해를 봤다는 댓글이 이어졌고 시세 조종을 의심하는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얘기하면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무슨 법적 책임을 지나요? 그 사람도 뭐 자기는 그냥 그런 거 잘 몰랐다 이렇게 우기면. 온라인상에서 가상화폐를 추천해준다는 영상이 쏟아지는 가운데 시세 조종이 의심돼도 현행법상 막거나 처벌할 방법이 없어 투자자 스스로 주의해야 합니다. SBS 정다은입니다. 이 가상화폐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백서도 함께 발표해야 하는 것이 규정입니다. 그런데 이 백서마저 엉터리 투성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임태우 기자입니다. 한 가상화폐 설명회장, 업체 관계자가 전문 용어를 섞어 가상화폐 쓰임새를 설명합니다. 제대로 된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장외 주식을 토커네이션하고 그리고 그걸 실제로 거래할 수 있도록 시큐리티 거래소를 제공하는. 백서에도 여러 사업 계획을 늘어났는데 상장 이후 진척된 건 없었고 결국 넉 달 만에 가격이 최고점 대비 99% 추락했습니다. 선을 몇 가지 보여주면서 이게 거의 다 마무리됐다 이런 식으로만 항상 설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루어진 게 한 개도 없어요. 백서의 개발 방식이나 발행량 등 중요 정보가 없는가 하면
발행업체가 투자자를 모으는 데 불리한 정보를 마음대로 삭제했다가 논란을 불렀습니다. 상장 30분 만에 1000배나 급등의 화제를 모았던 아로하나 토큰의 발행업체가 상장 직전 백서에 쓰인 참여자 명단을 임의로 수정했는데 알고 보니 문제 소지가 있던 다른 가상화폐에 연루된 사람들을 지운 겁니다.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자꾸 이제 좀 과거에 어떤 실패했던 이력이 계속 거론이 되면서 이게 좀 논란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걸 우려해서 이제 삭제를 했던 거고. 지난달 25일 시행된 특정금융거래법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보유 상품명과 발행처, 수량 등을 신고하도록 했을 뿐 발행업체를 감독할 규정은 두지 않았습니다. 유일한 검증 수단인 백서조차 허술하게 작성 관리되고 있어 거래소를 통해서라도 철저히 검증받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SBS 임태우입니다. 가상화폐 가격이 급등하면서 체납자들의 추징금을 받아내기 위해 가상화폐를 압류하는 방법 등이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체납자들은 압류된 가상화폐를 되돌려받기 위해 추징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의 병원장인 A씨는 4년간 10억 원에 달하는 지방세를 안 냈습니다. 서울시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뒤져 A씨 소유 가상화폐 125억 원어치를 압류했습니다. 그랬더니 A씨는 바로 세금 5억 8천만 원을 냈고 병원 예금 계좌까지 담보로 맡기면서 가상화폐 매각만은 보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에 지방세 체납자 676명이 가진 가상화폐 251억 원어치를 압류했습니다. 이들 체납액의 90% 정도입니다. 가상화폐를 압류하자 몇 년째 못 받던 세금이 줄줄이 들어왔습니다. 납부 능력이 없다던 학원 강사는 가상화폐 31억 원을 압류당하자 즉각 5,600만 원을 다 냈고 11년을 버티다 완납한 사례도 있습니다. 2년 뒤에 밀린 세금을 이자까지 붙여서 낼 테니 가상화폐만은 돌려달라는 읍소형 체납자도 나왔습니다. 몇 달 사이 폭등했던 가상화폐가 더 오를 걸로 보고 차라리 세금을 내는 게 낫다고 여긴 겁니다. 이렇게 118명이 12억 6천만 원의 밀린 세금을 냈습니다. 2018년 5월 대법원은 한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가 범죄 수익으로 얻은 가상화폐를 몰수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로 가상화폐의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면서 몰수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최대한 납부 독려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정말 납부 의지가 없으면 그때 매각을 할 거고요. 서울시는 체납세금 징수의 효과를 본 만큼 더 많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들여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정준호입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권고에 따라 LA 카운티도 존슨앤존슨 백신 접종을 다시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LA 카운티가 보유하고 있는 존슨앤존슨 백신은 3만 8천 도스 정도라고 합니다. 보건국은 적극적으로 접종을 받으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용 중단을 발표한 지 불과 열흘 만에 다시 접종을 재개한다는 방침. 일반 주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혈전이 발생한 건수는 700만 명 중 단 6건. 길을 걸어가다 교통사고를 당할 확률보다도 낮다고 합니다.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 백신 접종밖에 없습니다. 백신 접종, 가족 사랑의 표현입니다. 즐겁고 안전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비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